369 하는 거 있잖아요. 369 369 하면서 이렇게. 청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369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하. 서초구가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활기차네요. 네, 그렇죠. 네, 그래서 청장님이 이게 첫 경험일 텐데요. 네, 청장님의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죠. 네. 네, 그러죠. 이거 그 다음에 많이.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하면 369에서 3번 복답, 성과, 그리고 나눔. 이게 지금 4번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. 네. 네. 청장님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인터뷰해 본 적 있으십니까? 난생 처음입니다. 처음이시죠? 예. 느낀 점. 예. 느낌 좀 되게 재밌어요. 서초구청은 369 행정에 대해서 행정을 많이 아시는 분이 뭔가 노하우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. 예. 맞습니까? 그냥 뭐 369 해서 네.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369가 됐는데 네네. 보니까 이게 원래 369 게임이 좀 오래됐긴 했지만 재밌고 신나잖아요. 369 게임이 어떤 거예요? 예. 369 하는 거 있잖아요. 369 369 하면서 이렇게 뭐 하는 그런데 네네. 그것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 아. 조금 더 즐겁고 재밌게 네. 하자. 3은 내용이 뭐죠? 3은 그 다음에 이게 구민 입장에서 공감하자. 그리고 구청장은 입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다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과를 필요로 하는 구민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. 그래서 이게 공감, 어. 그 다음에 성과, 나눔. 그렇게 해서 그 행정의 3원칙. 6은요? 6은 6가지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야들이 있습니다. 네. 뭐니 해도 민생 경제, 네. 그리고 안전,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자와 동행하는 것,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, 그리고 또 서초의 100년 대계, 그리고 서초의 문화, 여가, 체육에 대한 중점적으로 해야 될 6가지 분야들, 좀 더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요.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안들. 네. 9는 뭐죠? 그는 이제 9가지 핵심 사업들인데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우면산에서 한강까지 문화벨트를 만드는 거라든지, 또 아울러서 좀 더 스마트한 서초를 만드는 거라든지, 또 우리 주민들 제일 바라는 재건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, 그런 여러 가지 9가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로 네.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369 하면은 그게 바로 행복의 네. 저는 선순환이다. 네. 지금 구청장이 3년이 되셨거든요. 네. 이게 서초구청을 좀 이끄는데 가장 큰 성과가 좀 궁금하거든요. 오늘도 보니까 막 구청 안에 저 주차장들이 그냥 막 사람들이 많아서 막 난리더라고요. 예, 지금 저 앞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우리 서초 이 큰 장터, 네.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것, 농촌의 그런 신선한 네. 농산품을 네. 우리 서초 구민들한테 네. 그래서 2주에 이틀씩 네. 하면은 서로가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는 2주에. 예,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대략 보름에 이틀간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결국은 제가 행정 30년, 그 다음에 구청장 된 지 3년 차인데 네. 그러다 보면은 역시 일을 하는 즐거움, 즐겁게 일을 하는 것, 제일 큰 공직의 보람은 바로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는 이런 수건 사업들이 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수건 사업들이 이렇게 쫙 풀렸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 야 이거 정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해결될 때 하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강남역하고 경부고속도로 그 사이에 보면은 이 고물상하고 재활용 센터가 불법적으로 증거한 한 20년 동안 증거를 해오고 있었어요. 그거는 뭐 지난달에 저희들이 보통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. 요즘 이제 행정 대집행 정말 우리 공직자들에 되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. 몇 년 전에는 또 화재 사건도 있었고, 또 예, 미관도 그렇고 쓰레기 악취 냄새도 있었어. 그것도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일단 드러내서 또 그 드러낸 자리에 다들 이제 주차 문제, 그렇게 해서 우리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지금 만들. 좋아했겠는데요. 많이 좋아하시죠?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못 봐도 간 거는 이게 주민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, 특히 이제 이게 보통 횡단보도 만드는 것들도 보통 우리
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. 싫어하지. 근데 보통 횡단보도 만든 게 생각보다는 교통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게 경찰청 또 서울시하고 서로 함께 의논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만들어 드리면 훨씬 더 그전에는 삥 둘러가는 것을 바라보 볼 수 있는 것. 뭐 최근에 뭐 교대 14번 출구 쪽에 그 횡단보도 만들었어. 그러면은 바로바로 건너갈 수 있으니까. 되게 아마 주민들로부터 사실은 칭찬을 그걸 제일 많이 받았었어요. 네, 그러시죠? 예. 네, 네.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바로 우리 일상에서 네. 우리 국민들이 체험하고 네. 전해주는 그 말씀들 좀 이렇게 막 그랜드하고 뭐 대찬 사업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이 그렇지, 바로. 일상에서 체험해 주는 것. 자치구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평일 전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명 많이 받으셨잖아요. 네, 그랬죠. 네. 그래서 서초 주민들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소리 안 듣나요? 들리죠. 진짜? 당연히 뭐 인근 다른 데는 이미 이제 그 일요일 날 그렇게 해서 영업을 안 하는데 서초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모든 일요일 날 다 영업한다 그러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서초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강남구, 그다음에 송파구, 다 오죠. 또 과천, 그다음에 성남 그런 데 대형마트가 쉬고 있을 때 우리 서초에 있는 대형마트, 우리 대형마트가 서초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. 네. 일단은 먼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특히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대형마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전통시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요즘은 이런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도 선택할 네. 수 있는 네. 소비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들이 넓은 게 최고거든요. 그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이게 휴일날과 평일날 하면은 매출액의 차이가 대략 10% 이상 차이가 나요.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바로 이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. 그전에는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게 대형마트를 방문을 해서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그 소상공인 점포들은 유동인구가 많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더 많이 오고 자기 매출이 높아지는 것.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3개의 점포가 있다 그랬는데 3개의 점포에 각각 50명씩 토탈 150명의 점포들한테 저희들이 지난 한 보름 동안 설문조사를 했어요.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매출이 늘었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오는 손님들이 더 많아졌나요?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유동인구하고 바로 매출 규모니까. 그래서 먼저 매출액만 놓고 보면 각 하나 더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%예요. 이게 바로 그래서 소비자와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서로 윈윈윈 하는 건데 이게 서울에서는 우리 서초구가 처음 이어서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에서 그걸 했어요. 네.